인권생활 뒷담 제7부 직장 꿀맛이야. 오늘 이야기는요. 자신이 원한다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세계로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역시 두 분 함께 해주셨어요. 먼저 경기 남부 하나센터의 서태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반가운 얼굴도 보입니다. 웅길 씨도 잘 지내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웅길 씨도 역시 감기 안 걸리셨죠? 예, 워낙 건강한 체질이라. 웅길 씨는 남한에 와서 보험 설계사로 일을 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보험 설계사를 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아빠 엄마가 다 의사셨어요, 북한에서. 네. 예, 근데 북한 의사는 희한하게 또 한국도 같지만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부터 시작해서 봉사정신, 서비스정신이 최고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과 피와 뼈를 떼는 게 북한 의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뭔가 이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혁명가. 직업적인 혁명가 이래가지고 왜 사람을 살리는 혁명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엄격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남을 위해선 뭔가 피와 살을 바친 엄마처럼 근데 피와 살은 힘들 텐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남한에 와서 보니까 뭐 피와 살까지 바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이게 물질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내가 뭔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보니까 이게 의사를 하려면 제가 6년을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자격증 또 이렇게 도전을 하고 한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택한 게 보험 설계사. 보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보험 설계에 대해서 내 설계한 걸 다시 한번 여쭤보고 또 그 지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 재무 주치 의사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사람의 인생 라이프를 짜고 뭐 채무와 뭐 가지고 있는 자산과 해서를 이게 정리를 해주고 라이프를 설계를 해주는 거, 생명 설계를 해주는 거,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짜주고 뭘 관리를 해주는 게 정말 이게 좋은 직업이구나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걸 꼭 할 것이며 내가 이 길에서 끝까지 내가 진짜 언제까지 내가 그만둘 수 있는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고객들을 관리할 것이다 하고 일을 했고 정말 중도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일을 했던 건 그냥 나를 믿고 가입했던 고객분들을 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내가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 고객이 우리 탈북민들이 거의 한 70%가 탈북민들이고 나머지는 또 그분들의 뭐 남편이 남한분이거나 아니면 뭐 해외 교포분이거나 이렇게. 근데 저는 웅길 씨가 이런 일을 하시다 저는 같은 탈북민이니까 이왕이면 왜냐면 우리 처지를 잘 알고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탈북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놓고 완전 정말 든든하게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웅길 씨 직업이 본인 그 보험 설계사지만 상대한테 믿음을 주고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아파도 근심 없이 아플 수 있는 그렇게 큰 힘이 돼주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임대 아파트 앞에 나가면 이렇게 신문이 꽂혀 있습니다. 예, 현관에 기둥 나가면 같은데. 가지고 올라오는데 왠지 그때는 그게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정보지라고 예, 해요. 그렇죠. 정보지. 왜냐면 누구나 다 회사를 나가는데 나는 북한에서 와서 이걸 벼룩시장 신문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 근데 부끄러우면 한쪽으로 내가 빨리 배워야지 남한 사회를 빨리 배워서 내가 이 벼룩시장 신문만 보는 걸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와서 보면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기보다는 벼룩시장 신문 보고 일단은 처음에 노가다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막일. 예, 막일. 되게 즐겁더라고요. 왜? 누구나 일을 하면 돈을 준다는 게. 예, 맞아요. 그리고 저희 때는 하루 일당이 54,000원이었거든요. 그 6만 원에서 6,000원을 그 중개업소에서 일용직 중개소에 주고 나머지 54,000원 받아가지고 오는데 나는 이 돈 가지고 하루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54,000원 갖고 오니까 뭐 쌀 1kg 사면 한 2,500원 그때 그랬었어요. 예, 그럼 사고 20kg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20kg 정도. 하루 벌어서.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쌀을 살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 달 먹을 쌀을 사놓고 뭐 고추장 사놓고 김치 사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북한에서는 그것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한 달 먹을 치를 하루 만에 다 사놓고 나머지 29일 동안 일하면 나는 그 돈 가지고 부자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또 일이라는 게 이렇게 매일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일감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감기 온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지인들 뭐 이런 경조사 같은 데 또 가게 되면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참 즐겁더라고요 일이. 근데 좀 거기서
생각되는 건 내가 빨리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뭐든 기술이라든가 자격이 있으면 좀 더 내가 쉬운 일이라기보다는 좀 설 자리가 넓어지고 내가 귀에 이게 균등한 대한민국이지만 거기서 또 다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거나 내가 나중에 거기서 그 경력을 또 쌓으면 내가 나의 회사를 아니면 나의 뭐 이게 기업을 뭐 작은 사장님도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아이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저렇게 못했지만 다음에 오는 제가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의 자녀분들 보고는 어떻게 하나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현실에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배워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남한사회도 그렇고 북한 이탈 주민 스님들 봐도 그렇고 진짜 성실이 어떻게 성실한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 거냐 긍정적인 마인드 사실은 이 사회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뭐 우리 남한 사회에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원래 이렇게 또 뒤로 처져 있는 거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스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 옹길 씨 같은 분이 한 직업에서 10년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그 성실함을 증명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성실한 사람들 그다음에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직장 생활도 저는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옹길 씨가 이제 금방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면접을 보고 기자로 취직을 했는데 한 번 좀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기자가 저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월급이 저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의 그런 하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쟤를 더 많이 줄까? 그래서 대표님하고 책상을 두드리며 싸웠어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고 제가 싸웠는데 대표님이 그래 공평하지 못하면 나가래요. 본인이 의합이 맞지 않으면 나가래요. 그래서 예 나갑니다 하고 박스를 들고 울면서 나왔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을 월급을 더 많이 책정한데 그분은 저보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처음에 책정할 때 저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환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붙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붙들 것이다 했는데 아니요. 안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사죄를 하고 다시 회사에 다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이게 우리가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 경력까지 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 스펙을 쌓으려고 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일한 연한부터 저는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지금도 조금은 100% 수긍은 못하지만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저는 4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 하나센터에는 저같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막 그 환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는 탈북민들이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하나센터에 오게 되면 이제 그 기술을 익히거나 이제 그런 성공했던 그런 탈북자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져요. 이제 우리가 그 좀 예를 들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또 기술의 숙련 기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북한에서 무슨 기술이 있는데 이 남한에 오면 그 인정을 안 해주는 것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배우는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좀 틀려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장비를 했다. 근데 이 중장비라는 것은 내가 운전면허를 따거나 뭐 이러면 그 숙련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의 숙련 그 과정에 우리 스님들이 못 기다리는 것. 지금 주희 씨가 말한 것처럼 성격 때문에 맞아요. 또 싸우고 그냥 뛰쳐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서 가끔 보는 우리 남자 스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아까 가방끈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셔서 그 대학교 다니고 지금은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방처럼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벌써 6년 동안을 어떻든 간에 공부를 했고 공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처럼 아이들을 오후에 학교 갔다 오고 방과 후에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시키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장님이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이진 않지만 대부분 우리 북한 출신 주민들이 조금 성격이 빠르죠. 예, 저기 약간 북쪽에서 추운 데서 살아서 그런지 좀 성격이 빨라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 살 때는 성격이 늘어져가지고 못 살아요. 빨리빨리 해야 생존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내가 급하다고 해서 직업을 막 빨리 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노력과 내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첫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제 문을 와당탕 퉁탕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원금도 한 회사에서 이제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우리 탈북민들이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하려면 좀 우리가 조금 딜을 대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걸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우리는 사실 여기에 책임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밑빠진 독이 아니잖아요. 예. 언제까지나 우리 탈북민들한테 계속 퍼줄 수만 없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이유가 빨리 대한민국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럼 우리는 그런 지원을 받으면 웅길 씨나 저 같은 탈북민들은 빨리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책임적인 위치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정말 피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 차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같이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받아온 교육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 같은 경우도 뭐 서로가 조금씩 달리 배워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나분들이 이렇게 너 북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 그럼 이렇게 합니다 하면 야, 왜 그렇게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게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면 또 이 사람도 괜히 나 우리 무시하네?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일을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응을 하기 위해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저는 중요한 건 뭘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한 건 감사하고 고마운 건데 여기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탈북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요? 뭐 모를 수 있는 거니까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배우는 관점이 되면 좋겠고 또 남한 분들도 많이 배우신 것만큼 북한에서 배운 지식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니까 네. 요 다름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조금 다가서고 이렇게 뭐 한 발 물러가면 같이 다가서주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아마 탈북민들도 너무 이렇게 선입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이해하는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이런 교육도 있고 또 이렇게 남한 분들도 좀 이게 많이 TV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지금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능 프로그램도 많고 하니까 이런 데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서 살다 오다 보니까 이런 좀 이질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선입감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더 이해해 주면서 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적응하면서 그런 정부의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웅길 씨는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그 월급 위에 막 공짜로 따다닥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예. 막 정말 좋았던 점. 명절이면 뭘 주잖아요. 네. 예. 이게 북한에도 은근 또 있긴 있더라고요. 명절 때는 뭐 이렇게 뭐 회사마다 이렇게 콩기름 뭐 메꾸라고. 콩기름 주거나 예. 뭐 식료품 상점에서 뭘 준다거나 바통에서 주고 회사에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의사셨으니까 이렇게 딱 들어오실 때는 막 이렇게 뭐 가방에다 뭘 차에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게 나가고서 그게 안에 뭐 있을까 뭐 설탕 사탕가루가 있을까 막 이렇게 막 사탕 과자 막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회사에서 저희는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명절 때마다 뭐 구정 뭐 추석 이런 때마다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뭐 한우 세트가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냄비 이런 그릇까지 이런 게 있을 때인데 그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고 저는 일단 고기나 뭐 이런 게 들어있으면 좋은데 이게 보너스라는 게 또 이게 회사들마다 다 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이게 상여금도 있고 보너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라기보다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발로 뛰고 고객을 만나 상담을 하고 정말 좋은 상품을
제공을 해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면 이게 그 각 회사들 보험회사들에서 나오는 일명의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거의 급여의 한 10%에서 많으면 한 50%까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짜잖아요. 공짜잖아요. 네. 아, 와이프도 몰랐으면 쉬운데 간혹 모를 때도 있고. 예. 아 이거 다 나가겠네. 아,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 예, 그래도 좀 이렇게 용돈 꽁짓돈 있어야지. 그래도 뭐, 예, 뭐 지나가다 고객 한 대 갔는데 애기들이 있으면 뭐 용돈이라도 뭐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줘주고 사탕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을 땐 조금 그렇잖아요. 예, 물론 와이프가 알아서 챙겨주긴 하는데 그 외에도 좀 여분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받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회사 나가면 또 다른 친구는 회사 나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 한 100만 원 받았어. 오 그래 술 사. 막 이렇게 농담을 밥 사. 막 이러거든요. 아, 나는 또 50만 원 받는데 쟤는 더 주네. 그때 어떨 때 보면 그게 부럽기도 하고. 근데 또 그만큼 노력한 것의 대가기 때문에 아, 참 이게 진짜 자본주의의 예, 꽃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옹길 씨는 지금 보험 설계사를 이제 나는 뭐 죽기 전까지 하겠다 굳은 맹세를 다졌는데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아, 나는 이 직업 말고도 또 어떤 직업을 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가지쯤은 들지 않을까요? 내가 이걸 그래요. 보험 설계사를 하고 하면서 싶은, 또 하고 예. 싶은 직업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직업은 많은데 예, 한 가지. 센터장님 직업이 일단 부렵고 아, 정년퇴직이 언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바통을 이어받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남부 산하센터를 가야 되는 거니까. 아, 아니 뭐 농담이고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되게 저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보험 상담부터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그 보험 상담뿐 아니고 만나 보면 또 여러 가지 그 애로 상담들이 많더라고요. 직업 쪽도 그렇고 뭐 취업도 그렇고 또 이게 외국인 중국인 분들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가족 데리고 오는 분 또 뭐 여러 가지가 하다 보니까 상담하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예, 심리 상담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복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을 참 저런 거 보면 아 나는 다시 해도 저는 이렇게 상담 쪽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럽고 물론 제일 꿈의 직업은 저는 대한민국 검사였습니다. 오. 뭔가 정의를 지키고 예, 뭐 이런 게 되게 좋아했어요. 아유, 말리지 않으면 계속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끊고요. 대단하게. 근데 우리 센터장님도 지금은 센터장님을 하시는데 또 이제 본인만의 또 하고 싶었던 아 나는 이 일만은 좀 죽기 전에 꼭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게 없으세요? 저는 원래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하려고 아 어울리세요. 교장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 같으시. 예. 원래 그래서 제가 교대를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죠. 대학교를 공부를 교대로. 못하셨네요. 그렇죠. 아, 네. 이렇게 직팍 물어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왔는데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예. 근데 늘 마음속에 있는 거는 아, 제가 하는 일이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선생님들 돕는 일도 하지만 시민사회를 이렇게 지역사회를 바꿔가는 일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나는 흥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멋있죠.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데 내가 좋아서가,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흥분하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스님들이 이 남한 사회에 와서 정말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제가 신받고 흥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늘 지역사회나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스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는 게 제가 꿈이고 제가 또 목표이고 이렇습니다. 저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옹길 씨,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직업에 대해 우린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환경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 또 이룰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1만여 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3만여 개가 된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하고 비슷한 숫자인데 자, 통일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이 일자리 관련해서도 이렇게 일맥상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직업이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저 유럽 쪽에 있는 나라죠. 대기근으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상이 벌어진 이유는 감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품종이 가장 뛰어난 감자, 오직 하나의 품종만을 키웠는데요. 근데 이 감자에 마름병이 도는 바람에 감자가 싹 죽어버린 거죠. 다른 종류의 감자도 키웠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진 않았겠죠. 10개의 일자리를 놓고 직업을 고르는 것보다는 100개의 일자리를 놓고 직업을 고르는 게 분명 내게 더 잘 맞는 직업을 찾아서 잘 살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해 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